진짜 빨리 보시려면 유튜브로 보셔야 돼요. 네네. 유튜브는 저희가 키우면서 받자마자 바로 올리거든요. 여기 보시면 유튜브 보는 방법은 youtube.com/딱TV, DDAKTV 치시면 저희 받아갖고 거의 같이 올리기 때문에요. 그건 거의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어저께 올라간 거 저희 다 들어갔고요. 여기 화면에 지금 보게 되면 네. 예. 딱 여기 보면 예. 아이고 이거 딱한 종목 그 두 남자 쇼 키움 이게 여기 있고요. 예. 그 제가 이제 그 저 머니터 방송 제가 출연한 것도 혹시 보신 분을 위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딱한 종목도 여기다 잘 올라갑니다. 그래서 예. 속도는 여기가 제일 빠르다. 어. 네, 제일 빠르니까요. 시청자분들 거기 딱 TV 들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독 신청해 놓으시면 여러분들 뭐 저희까지 안 나가지만 네. 그 저 메일이나 이런 거를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구독 신청해 네네. 놓으시면 그러면서 발빠르신 분은 벌써 1172분이나 구독해 놓으셨거든요. 1170분이 웬만한 개인들이 하는 거 중에 작은 건 아니에요. 연예인들 해갖고 연예인들 쫓아다니는 애들은 5,000명 되죠. 그렇지만 저희 같은 이 업계에서는 1170명이 작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일 빨리 보실 분은 이거다. 오랜만에 그쪽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랜만에 팟빵 그 들어가서 한번 댓글을 한번 볼 텐데 지금 보게 되면은 한성호 FNC 엔터 한성호의 이제 주식 매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불법은 아닙니다. 이게 왜냐면 이제 메일이 받아갖고 공매도 치고 그거 받아갖고 매도하고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지금 보게 되면은 불법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번만 더 해보자님께서 올려주신 게 아이튠스에 딱 한 종목 에피소드가 지금 보게 되면은 어느 날 뭐 7위 했어? 4위에 했어요. 4위. 대박이네. 예, 4위에 올라왔다라는 얘기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뭐 저희가 댓글은 안 들죠, 안 달지. 예, 욕을 내셔갖고 차단된 댓글도 있고요. 그 저희는 신고한 적도 없어요. 예, 고퀄리티 방송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고퀄 녹음하고 노력하고 주동인 있죠. 전문가님이 나오면 두산중공 의견 부탁드린다고 에스크림 있습니다. 네. 에스크림. 예, 두남자쇼에 대한 댓글이고요. 딱 한 종목에서 보게 되면 딱 한 종목도 어제 올라갔죠. 그죠? 어제 이제 올라갔으니까 아직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밑에 쭉 댓글에 대한 쪽 강연에 잘 듣고 갔다라는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댓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요즘 칭찬도 많았는데 IT 이제 또 시장 욕먹기 규모. 시작할 타이밍이야. 예. IT 시장 규모. 그리고 이제 그 마우스 클릭지라는 거 좀 소리 안 내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그리고 한 편당 500원은 받아야 된다. 그래야 집중한다. 네. 한 편당 500원이면 뭐야? 이거 500 한 편당 500인데 500만 원인지 500원인지 5천 원. 이 한 편 보는데? 네네. 500원. 제발 좀. 여기 써 있네. 결당학신님이 500원입니다. 혹시 단위가 없어 오해하실까 봐요. 500원. 그리고 계속 이거 얘기하면 혼나는데 유튜브에서는 광고 좀 클릭하셔야 돼. 네네. 우리가 한 달에 이거 해갖고 얼마 벌어? 2만 원인가 번다 그랬나? 네네. 2만 원 광고 해갖고. 하여튼 그건 해갖고 하여튼 그렇게 보신 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네, 마켓 이슈 앤 전략 시간인데요. 오늘 어느 분인지요? 이 교수가 다시 한번. 자, 지금 강의가 오픈이 됐죠. 자, 청주대에서 강의를 하고 계시는 누굽니까? 손면 대면 상한가. 이 필명은 이 커피가 갑자기 이렇게 찌그러지네. 갑자기 깜짝 놀래갖고 커피잔마저도 찌그러뜨리는 자, 이호성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연휴 때 어떻게 보내셨어요? 연휴 때 저도 집에 다녀왔죠. 다녀오고. 청주? 아니요, 음성. 청주 부모님은 음성. 청주나 음성이나 도찐개찐. 네. 그리고 같은 에리어 아니야? 비슷한 구역이죠. 같은 구역이죠?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숙제 내주셨잖아요. 지난주 드론해라. 드론 관심 많죠? 네, 드론 얘기 또 해드리려고 준비 좀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추석 가신 김에 이제 낙향하시면서 이제 결혼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뭐 혼자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선을 안 보고요. 주식은 혼자 해서 좀 자신이 있는데 둘이 하는 일은 조금 자신이 없네요. 그래요? 네. 이거 저희 방송 출연자들 단체로 어디 선이라도 봐야 되는데 말이에요. 네네. 예전에 지방 가서 선도 보셨다며 밀양 가서. 밀양이 아니라 거기가 어디요? 저 밑인데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밀양 아니었어요? 밀양 아니에요. 그래요? 네. 하여튼 경상남도 저 밑에 쪽이죠. 네, 경남이죠, 경남. 네. 하여튼 제가 그런 분들은 참 맞을 것 같아요. 우리 그 이호성 교수가 그때 그분 얘기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서울에 올라온 지 딱 2번 된 분. 그렇죠. 그분이 그분이니까. 서울에 딱 올라온 지 2번 됐고, 그러니까 서울을 싫어하시는 분이라며. 그렇죠. 그런 분이랑 딱 어울릴 것 같은데. 지방에서 고향에서 강의도 계속 하시면서.
그러면은 저 충북 쪽으로 여기서 충북 쪽에 계시는 분 중에서 참한 우리 처자분 아시는 분 있으면 우리 유호성 교수한테 메일이나 문자 주시면. 장모님이 충남 아니겠습니까? 충남은 괜찮아요. 첫째 사위는 저기서 보셨고 부산에서 보셨고, 둘째 사위는 서울에서 보셨고, 셋째 사위는 저기 여수에서 보셔서 전국 방방곡곡으로 항상 처가댁이 가운데 있어서 이렇게 다 오는 그런 구조죠. 아, 그래요? 네. 며느리 아직 안 보셨잖아요. 며느리 보셔야죠. 며느리 있어? 보셔야죠. 며느리감은? 며느리감이 들락날락하네요. 들락날락. 네. 이번에 이제 글로벌로 보셔야죠. 글로벌로. 전국에서 나셨으니까 그냥 북쪽에서 오신 분이나 글로벌로. 글로벌로? 그것도 나쁘진 않네요. 네. 저희 이모부님이 첫째 사위가 흑인이고, 첫째 사위가 영국인 의사, 두 번째 사위가 이제 흑인 랩하는 친구, 셋째 사위가 랩하는 거? 셋째 사위가 또 이제 한국인이죠. 그래서 그래요? 글로벌하게 보셨죠. 그러니까. 그럼 좋은데. 오늘 무슨 얘기 할까요? 네, 일단은 첫 번째 스마트폰이 최근에 변화하는데 불구하고 거의 비슷한 구조잖아요, 그렇죠? 네. 뭐 특별하게 하이엔드급이라고 해서 크게 좋아지진 않는 그런 모습인데 향후에는 또 하드웨어 쪽으로 업그레이드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갖고요. 일단은 디스플레이 관련주로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요즘에는 적고 다니는 핸드폰 나온다든지. 그쵸.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요? 그쵸. 그래서 지금은 아마 커브드에서 엣지 형태가 좀 나오고 있죠. 밴더블 쪽으로 넘어왔는데 내년부터는 이제 폴더블이라는 또 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하반기쯤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보다 앞선 상반기 쪽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일단은 폴더블 디스플레이 그리고 폴더블 스마트폰 이슈가 계속 좀 되고 있어 갖고요. 이쪽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디스플레이가 그동안 뭐 중국과 OLED 이슈로서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이슈가 되다가요. 어제 그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중국 2위, 3위 업체가 떨어져 나갔다. 그래서 이제 낙동강 오리알 신세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결국은 홀로그램까지 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디스플레이 쪽에서 지금 폴더블 스마트폰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폴더블 스마트폰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디스플레이가 더 포함이 된다는 관점으로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쪽 안에 있는 화면을 보게 되는데요. 그 화면이 두 개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그거를 접고 경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접으면 그 바탕에 또 하나의 디스플레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디스플레이 판매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초점으로서 주목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시장 전망을 보게 되면 앞으로 15%까지 꾸준하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플렉서블이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요. 이 거의 플렉서블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커브드를 포함해서 밴더블, 그 다음에 폴더블까지 지금은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2020년 이후에는 롤러블 쪽으로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롤러블이라고 하면은 접을 수 있는 완전히 그쵸. 둥글둥글하게 그래갖고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 그렇죠. 거기까지 지금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디스플레이가 15%밖에 차지 안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일단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스마트폰 쪽으로는 좀 빠르게 접근이 될 가능성은 있겠지만 아직까지 TV라든가 그 외의 제품 쪽으로는 좀 느리게 접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일단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쪽이 향후 한 15%까지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 안에서도 그러니까 뭐 아까 전에 얘기를 해드렸던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안에서도 51%를 2020년 정도에 차지할 만큼 향후에는 이제 OLED에서 넘어가서 폴더블까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을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보게 되면 롤러블 쪽으로까지 가고 있죠. 그런 만큼 2020년 이후에는 또 다른 하드웨어의 업그레이드가 한 번 더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지금 OLED가 이슈가 계속적으로 되고 있는 건요. 결국은 TV 쪽의 판매량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라든가 LG 디스플레이의 경우 디스플레이 쪽으로 투자를 확대를 하게 되면서요. 많은 OLED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전에는 뭐 OLED 제품이
판매 단가가 비싸다 보니까 가격 자체가 워낙 비싸갔고요. 그거를 또 줄일 수 없었는데 규모의 경제로 인해서 지금 단가가 많이 좀 줄어들게 되면서 OLED TV 쪽으로의 확산이 좀 빠르게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스마트워치, 지금은 커버드로 좀 나오고 있죠. 네. 둥글둥글하게 지금 깎아갖고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것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OLED 쪽으로 전환 속도는 굉장히 좀 빠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전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사진 찍는 걸로서의 만족을 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동영상을 보다 보니까 잔상이 남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 되면 OLED 쪽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디스플레이 변천 과정을 보게 되면은요. 예전에 삐삐라고 했죠. 무선 호출기 같은 경우는 네, 네. 번호 표시, 네. 그다음에 문자, 사진, 영상 이 순서대로 지금 변하고 있는데 OLED가 실질적으로 2020년 이후에 각광을 받기 시작을 했던 거는 결국은 영상이라는 거죠. 그냥 움직였을 때의 잔상이 얼마나 좀 빠르게 선명도가 얼마나 확실하느냐까지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 모든 대부분의 기종은 스피드라는 부분이겠죠. 네. 그거를 제외하고는 이제 디스플레이 쪽에서 하드웨어가 변화할 수 있는 거는요. 지금 보시다시피 커버드가 나오고 있고요. 밴더블, 엣지라고 얘기하는 밴더블, 그 다음에 폴더블, 롤러블까지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 지금 유리판을 휘게 되면은 이게 문제가 좀 많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플라스틱 OLED가 지금 진행이 되게 되면서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카툭튀라고 하죠. 카메라가 툭 튀어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게 예전 같은 경우 OLED가 좀 뭐 두꺼웠다라고 한다면 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얇아진다라는 부분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일단은 계속적으로 좀 그 크기가 줄어들 네. 수밖에 없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의 한계가 좀 도달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뿐만이 아니라 향후에는 차량용 디스플레이 쪽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LG 디스플레이에서도 이제 차량용 디스플레이를 생산하기 위해서 굉장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네. 뭐 이전 같은 경우도 차량용 디스플레이를 우리나라 시장에 선점했을 때는 뭐 아직까지 세 발의 핍니다. 국제 시장에 비유를 해보면은 뭐 차량용 반도체를 지난번에도 언급을 해드렸겠지만 디스플레이 시장도 역시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그게 OLED라든가 혹은 커버드 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뭐 충분히 반응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들고 다닐 수 있게끔도 또 바뀔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차에서는 차에서 맞게끔 또 규격을 정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또 돌아다닐 수 있게끔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스마트폰을 제외한 차량용 디스플레이까지 디스플레이 영역이 확장될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보신다라고 한다면 향후의 성장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그전에는 스마트폰이 하드웨어 업그레이드보다는 다른 네. 카메라 같은 경우 또 업그레이드가 많이 됐는데 이제는 또 다른 완벽한 하드웨어의 업그레이드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점에 주목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적으로 보게 되면 사실은 디스플레이 관련주에 대한 얘기는 계속적으로 나오죠. 그래서 테라세미콘이라든가 에피시스템, 비아트론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외에도 이슈가 되고 있는 게 한솔테크닉스, 한솔케미칼, 미래나노텍, 삼성전기 또 역시 이 폴더블 스마트 디스플레이의 수혜주로서 엮여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앞서 이제 관련주까지 지금 화면에 보면 나오잖아요. 네. 이 중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스마트폰 이런 쪽에 네. 폴더블을 뭐 내년 뭐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내년 상반기. 이런 쪽에 관련주로 좀 뭐가 가장 좀 종목이 좀 많아 보이는데요. 그렇죠. 많은데 네. 대표적으로는 역시 삼성전기, 자동차 쪽으로 네. 진출하고 있는 삼성전기라든가 비아트론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비아트론을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거는 실적이 엄청나게 좀 기업 흡수적으로 늘어난다라는 점. 근데도 불구하고 아직 주가는 좀 저평가라고 생각되고요. 네. 삼성전기는 자동차 부품까지 네. 올해 4분기부터 매출이 나온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실적이 내년 정도에는 완벽하게 좀 돌아서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좀 가지고 있어갖고요. 네. 대표적으로 이 두 종목. 아직 LG 디스플레이는 OLED 쪽에서 확실하게 넘어가야 되는데 네.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이 사실은 좀 부정적으로 네.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봐서 이쪽은? 그러니까 지금 폴더블이 과연 그 시장이 얼마나 이제 먹힐 수 있느냐. 문제는 뭐냐면 플렉서블의 수율이거든요. 과연 이 수율을 맞출 수 있을 것이냐. 여기서 급질문 하나 주세요. 네.
아니 그 휘어지면 좋아. 근데 그 안에 뒤에 있는 뒷단에 있는 각종 기판이나 부품도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폴더블에 나온 그 이미지를 보게 되면 예전에 스타텍 있잖아, 스타텍. 아, 스타텍 인기였었지. 나도 있었어. 스타텍. 스타텍 써보신 분 또 아시죠? 또 아, 느낌 있지. 간지 확 나지. 스타텍 써보신 분들 1번 한번 눌러주시고요. 스타텍 써보는 1번. 스타텍 모토로라 스타텍. 스타텍 간지였지, 써봤다. 간지의 상징이었죠. 저도 있었죠. 저도 한 1년 썼었지. 스마트폰 썼다 하시는 분들은 다 한 번씩은 예전에 써봤을 만한. 스마트폰도 아니라 핸드폰 있지. 네. 그쵸. 아, 난 이거 뭐 방송 채팅창이 안 보여서 1번을 몇 분이 누르셨나 모르겠네. 많이 누르시네. 네네. 근데 이 스타텍이 간지의 기준이었는데 이 스타텍 같은 경우를 지금 보게 되면은 이 폴더블이 그러니까 완전히 뭐 이렇게 훅훅 이게 아니고 그냥 접었다 폈다. 예전에 이제 폴더폰처럼. 그러네. 그 정도 수준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다 펴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딱 해서 얼굴에 이렇게 딱 곡면. 그러니까 LG 플렉서블이랑 삼성 플렉서블 이렇게 그냥 커브드였지 사실은 이게 접히는 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안에는 그러니까 이 접히는 부분은 기판을 안 넣겠죠. PCB를 안 넣고 양 위쪽에다 넣고 요 구간에만 이제 구리선이나 이런 걸 배치를 해갖고 휘어질 수 있게끔 해놓고 롤러블 되면 이제 휘어져야 되자는 거 아니에요? 네, 완전 휘어지게 해놓고 그 예전에도 지금 보게 되면은 그 기판 사이에 그 얇게 해갖고 PCB 얇은 거 넣어갖고 이렇게 왔다 펴지게끔 했었거든요. 옛날에 스타텍이나 이럴 때도 그 예전에 이렇게 폴더 나올 때도 보게 되면 그러니까 그런 식의 할 거고 근데 이거 그때는 그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그냥 탄화가 아니고 아랫면, 윗면이 있었는데 이거를 갖다 이제 디스플레이를 갖다가 이렇게 딱 하게 해주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게 자주 왔다 갔다 완전히 접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접히겠지. 이렇게 위에가 불룩하게 다 접히진 않게 디스플레이는. 그러니까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간지날까?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특이한 거는 그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멋있게 나오면 디자인만 예쁘면 플래그십 폰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그렇죠. 왜냐면 간지만 나면 되지. 간지만 나면 그거는 의미 있죠. 왜냐하면은 뭐 메탈이라고 해서 메탈 뭐 여러 가지 이유 갖다 붙였지만 메탈이 폭발적으로 늘었나요? 안 늘었죠. 아니잖아요. 듀얼 카메라가 폭발적으로 늘까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게 플래그십 폰의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나는 이런 기술력이 있어. 너 엣지 할 수 있니? 했더니 이제 화웨이도 나도 엣지 할 거야. 이러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엣지가 어떤 그 삼성의 기술력의 상징이었다면 뭐 폴더블, 그 다음에 뭐 듀얼 카메라 이런 것들이 아마 플래그십 폰의 기준이 되지 않을까. 여기서 또 하나 생각을 질문하자면 휘어졌다고 하니까 이게 스마트폰은 상관없는데요. 여러분 한번 가보신 분 계실 거예요. 저것도 대체 누가 사냐는 것인데요. 네. 하이마트나 이럴 때 롯데 하이마트 가면은요. 삼성이나 LG에 휘어지는 큰 텔레비 있잖아요. UHD 인지 뭐 슈아밥 이렇게 하는 거. 1억 3천만 원. 누가 사는 거냐고? 그럼 누가 사는지 모르죠. 사는 사람이 있나? 있겠죠. 그 할인해갖고 50% 할인해서 뭐 호텔 이런 데서 사겠지. 호텔? 네. 아, 호텔? 아주 엄청 비싼 방? 네. 회장님 방? 회장님 방이나 아니면은 호텔 로비 뭐 이런 데 있잖아. 그런 데 틀어놓겠지. 제가 보니까 그 삼성의 회장님들 그리고 LG의 회장님들 집에는 있을 것 같아, 그게. 있겠지. 1억짜리 쫙 있을 것 같은데, 야, 그게 그냥 쉬운가, 그게? 아니, 근데 뭐, 어쨌든 간에 그 가격이 안 맞아서 그렇지, 또 뭐 가격만 낮아지면 집에다 놓고 싶죠. 전기세하고. 전기세하고 가격이. 집도, 이거 엄청 커갖고요. 야, 갈 때마다 보는데요. 1억 3천만 원. 아, 이미 그런 거 갖다 놓으면 어린애들이 있는 집은 못하고, 우리 집은 벌써 하나 벌써 텔레비전을 부셔먹기 때문에, 빠따로. 그래서 이제 그런 건 안 되고, 그런 거는 뭐 그냥 부셔지게 해주 그냥 딱 좋죠 아주 그냥. 그런가? 극장용으로 또 대체가 된다라고 한다면 1억 3천만 원짜리? 쫙? 이제 집에 이제 그런 룸이 있으면 할 수 있죠. 오디오 방 따로 있고 뭐 TV 만수로? 영화 보는 방 만수로 아니어도 그런 분들 많던데. 그래도 1억 3천. 야, 할 수 있죠. 왜 못해? 아 차도 그렇게 바꿔 타는데 뭐 TV 뭐 못해? 아 그러니까. 다음 얘기 보자. 다음 얘기 참 드론 얘기 된다 그랬잖아. 네네. 드론 얘기 해야죠. 요즘에 또 스포츠까지 계속 대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뿐만이 아니라 여러 개의 이슈가 되고 있는데 드론 시장은 뭐 제가 안 해도 무궁무진하게 커지고 있다라는 거 대부분 좀 아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시장으로 보게 되면은요. 두 가지로 좀 구분을 해야 돼요. 군용이냐 민간용이냐 그 두 가지로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은 한 작년 기준으로 한 76억 달러 정도 세계 드론 시장이 성장을 했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뭐 한 10년도 안 되는 사이에 2배 이상 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군용 때문에 사실은 무인기가 굉장히 좀 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민간 쪽에서도 역시 드론을 통해서 뭔가의 수익 사업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뭐 대표적으로 드론 시장이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컸다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은 키덜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뭐 매출적인 부분으로 보게 되면은 크지는 않겠지만 어떻게든 이런 게 또 하나의 스포츠로서 역할을 좀 하다 보니까요. 그동안 사용을 못했던 어른들이 이제는 내가 이제 소비를 해서 쓸 수 있을 정도의 자금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드론이 좀 많이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에도 봤던 부분이었는데요. 결국은 밀리터리, 그다음에 산업, 그다음에 상업, 그다음에 개인으로 보게 되면 개인 같은 경우 2배로 성장을 하게 되면서 가장 많이 큽니다. 가장 많이 크게 되고요. 그다음에 커머셜 인더스트리, 밀리터리가 제일 적게 크고 있는 그런 상태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결국은 개인들이 가지고 놀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좀 커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미국 쪽에서 허가받은 드론 수를 보게 되면 드론 추이가 굉장히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좀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이슈가 좀 많이 됐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방송국이라든가 통신, 농업, 그 다음에 물류, 공공 이런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다들 아시다시피 방송하면은 뭐 헬리캠이라고 해갖고 또 날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마존에서도 역시 물류를 지금 뭐 무인기로 바꾸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그 외에도 도미나 피자 같은 경우도 역시 무인기로서의 배달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하나를 날리기 위해서는 허가를 하나씩 받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추정치로는 거의 뭐 10배 이상 성장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해외 쪽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미국에서 허가받은 드론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내 쪽에서도 지금은 실시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농업할 때 이제 농약 뿌리는 그런 것 같은 경우도 지금 국내에서 서서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내 쪽에서 드론 시장 규모를 확인해 보게 되면 2023년에는 238대였습니다. 근데 올해죠. 올해 7월 기준으로 3배가 증가하는 모습이었고요. 이게 이제 등록 업체도 역시 진행이 돼야 되고 드론을 날리기 위해서는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격증도 역시 취득이 돼야 됩니다. 아직 저도 자격증 하나 취득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없어갖고 저도 취미생활을 아직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드론은 정부에서도 지금 계속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운송이라든가 재난이 일어났을 때에 혹은 사람이 못 들어갔을 때 뭐 무인 로봇을 또 넣을 수 있게끔 드론을 좀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통신망이라든가 요즘엔 드론을 이용한 기술이 굉장히 좀 발전이 되고 있고 이거는 이제 정부 차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좀 많다라는 거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무인이동체를 규모를 또 확인을 해보게 되면요. 자동차가 역시 50%를 좀 끌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농기계 쪽, 그다음에 무인기 쪽으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사실은 우리나라 쪽에서 보게 되면은 뭐 드론 쪽의 군용이 굉장히 클 것이다라고 생각은 하겠지만 농기계 쪽이 굉장히 좀 큰 상황이고요. 소형 드론 쪽에서는 이제 계속적으로 벤처 시장이 지금 차지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무인기 쪽에서는 아시다시피 카이, 그렇죠? 한국항공우주에서 지금 무인기를 개발을 계속하고 있는 상태고 그 외에도 무인기에 대한 이슈는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는 다르게요. 해외 쪽에서는 이 드론 관련 스타트업 기업들이 굉장히 좀 많더라고요. 국내에 찾아보니까 거의 뭐 눈에 띄지도 않아갖고 해외 쪽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오른쪽에서는 이미 활용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개발이 완료돼 갖고요. 아마존이라든가 DHL, 도미노에서는 지금 개발이 완성이 돼갖고 시범 테스트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서 지금 세계와의 격차가 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방 자치단체에서도 이 드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엇박자가 나고 있어요. 뭐 얘기를 정부 부처에서 서로 뭐 뺏어 올려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요즘에 좀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얼마 전에 대전에서도 이제 스포츠로서의 역할을 하더라고요.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 갖고 있고요. 자기 동네니까 가보지 왜? 서울. 서울이 제 동네. 이대 앞에. 그렇죠. 이대 앞에. 이게 문제가 뭐냐면
하고 싶다라는 거. 저는 이렇게 보는 것보다 갖고 노는 걸 좋아하는데 그런 게 없다라는 거. 그래서 마트에 가면 5만 원짜리도 팔죠. 아 근데 그건 고장 날 것 같아요. 5만 원은 구리고요. 네. 앞에 개자가 들어갈 뻔했네. 아까 혼났어. 간지 네. 일본 말이라서 쓰면 안 된대요. 간지 그럼 뭐라 그래? 폼 난다 이러면 되죠. 폼사. 푸가시. 뭐 이러고. 농담하지 마. 얘들아. 혼났어 우리. 네, 네. 얘들아 간지 일본 말에 쓰면 안 된다. 네. 네 형님. 뭐지? 그 다음에 네. 아니 근데 들어오는 궁금한 게 네. 미국에서 이게 대수가 늘어난다고 하는데 네. 얘네들이 이제 9.11 테러가 있어갖고 네. 이 트라우마가 되게 강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만약에 사고 한 번 나면 네. 이거 되게 심각할 것 같아요. 아, 드론은 그럼요. 갑자기 확 꺾일 것 같아 그냥. 그러니까 그럼요. 드론이 약간 불안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미국 계속 이제 산업계에서는 허가달라고 자꾸 얘기를 하지만 얘네들은 이 9.11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없었으면 드론이 막 이미 드론 산업이 엄청 발전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9.11 테러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고 뭐 경비행기로 뭐 공격했느니 뭐 드론으로 폭탄 실어갖고 뿅 하면은 집에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특히 뭐 백악관 주변에 갑자기 뭐 비행기만 날아다녀도 걔네들 긴장하는데 네. 그리고 뭐 그 영화에서도 그런 사례는 몇 번 이렇게 보여줬었고 네. 이게 그런 거에 대한 영향이 없을까요? 있겠죠. 그거 아주 네. 아주 잘하시는 건데요. 그게 많죠. 그래갖고 저는 하여튼 모든 것에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이 교수랑 달리 그리고 우리 이 교수랑 달리 저는 책을 안 읽잖아요. 네. 책 안 읽으면 이제 눈이 아파서 안 읽는데 대신 많은 걸 영화나 드라마로 보고 인생을 배우잖아요. 네. 해킹하는 게 많이 나오죠. 해킹이 많이 나오죠. 이렇게 의도적으로 한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 민간용이랑 군사용이랑 상당히 엄격하게 규제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일단 우리 시청자들 큰 이슈가 있다. 그래서 로봇에 대한 반발 그런 비슷한 개념이 아주 정확한 제가 그 말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딱 알고 네. 지적을 하셨고요. 말이 나온 김에 저희는 소통하는 방송이잖아요. 벌써 좀 찾쳤죠. 이거 누가 도대체 사겠니? 1억 3천만 원짜리 TV를 진짜 찾아냈어요. 당연히 회장님도 쓰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태양님 있죠, 태양님. 태양님. 네. 태양님 알죠? 태양이 쓰죠. 이건 뉴스 한번 해주세요. 뉴스 봤었어. 뉴스. TV만 1억 3천만 원가, 억소리 스케일. 태양 아시죠, 태양? 에? 우리 GD와의 같이 한 태양 형님. 태양 형님이 1억 3천만 원짜리 TV 집에서 보신다네. 형님이죠, 형님. 아니, 돈 많으면 무조건 형이죠. 그래서,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무인기 얘기 말이 나오면 말씀드리면, 이 화면은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릴리 드론 카메라 해갖고요. 이게 보면 내년 3월 달에 갖고 449불인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 쫓아가면서 막 찍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많이 보여드렸는데요. 이거 많이 기억나실 거예요. 이 화면은요. 그래서 제 친구 하나, 제 후배 하나 샀거든요. 이거 내년에 배달되면 저희 방송 갖고 올게요. 알겠습니다. 이거 해갖고 이거 449불인가 459불. 그래서 이거 내면 이제 동네 뭐라 그러죠? 말이 안 나와. 자연 다큐멘터리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 그렇죠. 찍는 사람들 이제 카메라 감독 이제 다 집에 가는 사람 엄청 많은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있겠고요. 또 하나 이제 이거는 이런 거 여러분들 검색하시면 많습니다. 중국에서 있죠. 2023년까지 무인기 48,000대, 41,800개 만든다는 거거든요. 뉴스에 난 거거든요. YTN에서 났는데요. 그래서 무인기도 지난번에 폭격기 보여줬잖아요. 전승절 행사 때. 그렇죠. 앞으로 이제 그게 이제 또 하나의 문제가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해킹돼 갖고 멀쩡하게 예를 들어서 나쁜 놈이 해킹해갖고 뭐 우리 백악관에 치고 청와대 치고 이런 거잖아요. 나쁜 놈들이. 네. 그러니까 나쁜 놈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좀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게 네. 지금 같은 경우 이제 우주 항공업체 생산 같은 경우는 24시간 이상 날아다녀요. 근데 이제 중소기업 거는 45분, 1시간 이내.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울타리를 정해 놓겠죠. 1시간 그렇죠. 거리로 충분히 묻도를 중요한 건물을 못 갈 수 있게끔 그런 구역만 좀 범위를 설정해 놓는다라고 한다면 네. 뭐 이쪽 산업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상업용 무인기도 있고요. 네. 지금 뭐 개인까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거 자료 좋은데요? 자료 좀 보여주세요. 보내드리겠습니다. 요즘 아주 교수님이 연구를 많이 하세요. 거기 교수님, 진짜 교수님이 연구하니까 이런 자료 쉽지 않잖아요, 이게요. 네네. 이거 다 어디서 나온 자료예요? 구글이요. 구글? 네. 각종 구글. 증권사 자료도 있고 막 합쳐갖고. 거의 뭐 여기저기 계속 찾고 있습니다. 외국어도 찾고. 그렇죠. 대박입니다. 여하튼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무인항공기가 됐건 어저께 저희가 그걸 다뤘거든요. 자율주행 자동차. 네네. 어저께 구글에서 또 하나 보여줬잖아요. 업그레이드 된 거. 그래서 그런 거. 그리고 로봇, 인공지능, 딥러닝, 공장 자동화 아마 이런 것들이 상당히 사람들의 어떤 자리를 뺏는다.
그래서 제가 뭐 말씀드렸잖아요. 요즘 혹시 자제분들 중에서 이렇게 뭐 외국에 유학 가려는 분들 있잖아요. 잡잡기 쉽지 않아요. 미국 다 15번 갔더라도 취직되는 게 아닌데요. 미국도 마찬가지니까요. 미국에서 가장 떠오르는 직업이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드론 파일럿이에요. 드론 운전하는 친구. 드론 비행사인데요. 그래서 드론 비행사 중에 최고로 경력 있는 애들이 누구냐면 현재 미국에서 드론을 운행하는 군인들이 있어요. 군인들 베테랑. 걔네들이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에서 폭격한 애들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애들이 예전에 보면 이렇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전에 파일럿 한 명 만들 때마다 뭐 30만 불, 요즘 보면 30만 불 정도 들어간다 그래요. 한 명 교육시키는데 파일럿. 한 명을 군사교서 쟤네하고 운전 기사로 만드는 거 있잖아요. 비행사, 네. 조종사를 만드는데 30만 불 들어가는데 한 번 사고 나고 떨어지면 얼마 날라냐면 1,500만 불 정도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비행기 한번 떨어지면. 그잖아요. 네. 그리고 그 비행사가요, 조종사가 가서 폭격을 했을 경우에 사람 막 죽였잖아요. 그러다 보면 민간인도 다치니까 트라우마가 많이 있잖아요. 그 비용 나면 천문학적 비용이 든다는 거예요. 미국의 얘기는. 한 명 비행사, 조종사면 만들 때마다. 그리고 그 사람 만들면 또 뭐예요? 그렇게 너희 머리 아프니까 꼬시는 사람 있잖아요. 옆에 가서 그 사람 하는 사람이 자리 스카우트 하는 사람이 야 너 거기서 무슨 고생하니 월급 2배로 줄 테니까 우리 예를 들어 아메리칸 항공사 와서 너희 파일럿 해라. 대한항공 하라. 아시아나항공 꼬시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들이면 뭐예요? 또 걔네 조금 일하다가 또 민간 항공을 가잖아요. 그래서 드론에 대한 요구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국 최고의 드론 파일럿에 하는 경우에는 시애틀에 있어요. 네. 보잉 항공사에서 돈을 많이 낸 대학교가 지금 최고의 대학입니다. 드론 파일럿은요. 그래서 그런 쪽에 아마 우리나라도 무인 항공과가 저기 있잖아요. 우리나라 이름 뭐로 바뀌었어요? 항공대학. 뭐 바뀌었을 것 같은데? 몰라? 그 항공대학에 그과가 있어요. 항공대 아니야? 항공대? 몰라. 항공대 그대로 그냥 있어요. 그 학교에 그과가 있어요. 무인 항공과가 관련 과가 있거든요. 제가 거기가 지금 갑니다. 취업하기에. 예, 그게 정말 많이 했다는 거 참고적으로. 사실 저희 방송은 이렇게 소통하면서 이런 쓸데없는 얘기도 많이 알려드리잖아요. 네.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한 얘기거든요. 예, 좀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하겠고요. 다음 주 또 모임을 또 뵙겠습니다, 교수님. 네, 이슈 돌질 건데요. 어제랑 오늘 해서 큰 이슈가 하나 있죠. 앞서 이제 텐센트랑 같이 해서 손잡고 이제 신청하잖아요. 네네. 어제랑 오늘까지. 오늘까지 신청하면 이제 날아가는 거잖아요. 어찌됐건 간에. 그거 관련해서 맥킨지에서 보고서 하나 냈다면서요? 네. 요거 한번 얘기해 주세요. 맥킨지 보고서 아주 재밌는 보고서를 하나 냈는데 오늘 네. 텐센트 네. 뿐만 아니라 어디도 들어갔냐면 네. 지금 보게 되면 이베이가 들어갔어요. 그 이베이 제가 하나 더 중요한 게 거기라 그랬잖아요. 더 중요한 거는 네. 그 오프라인 매장을 낼 수 있는 네. 우체국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어쨌든 그 컨소시엄 중에서 제일 별 볼 일 없었던 게 다음 카카오 컨소시엄이었거든요. 참여하는 쪽이 되게 적었어요. 왜냐면 다음이 하나 나와봐야 너무 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쪽에서는 다음이 하니까 야, 얘네가 다 하겠구나라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컨소시엄 참여하는 업체가 매우 적었고 또 재밌는 거는 어제까지 그 인터넷 사업자 신청이 빵건이었죠. 네. 근데 지금 다음 카카오가 신청을 했다. 근데 네.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보니까 이베이가 들어가 있고 텐센트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우체국이 들어가 있어서 갑자기 그냥 일순간에 가장 빵빵한 그러니까 그런 이베이는 컨소시엄이 됐습니다. 아시겠지만 이베이는 페이페리를 갖고 있잖아요. 물론 요거는 분사했지만은 네. 그게 엄청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글로벌이 다 된다는 거야 지금 얘네가. 그러니까요. 네네. 네.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맥킨지에서 아주 재미있는 네. 그런 걸 가지고 있는데요. 네. 금융시장의 디지털 열풍이 불면서 맥킨지 보고서입니다. 네. 이제 맥킨지 보고서인데 은행들의 전통적인 수익원이 3분의 2 가까이 줄어들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이제 은행의 연례 점검 보고서를 통해 은행들이 디지털 기술의 혁신에 맞춰 기존 사업 모델을 방어하기 위해 힘겨운 싸움을 벌이게 될 것이다. 근데 이건 우리나라만은 해당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전 세계적인 은행 전체가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맥킨지는 향후 10년 동안 신용카드와 자동차 할부 금융 등 무담보 소비자 대출 분야의 이익은 60%, 수익은 40% 감소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은행의 수익원으로 여전히 중요한 지급결제 서비스와 중소기업 대출, 자산관리, 주택담보대출 등에서도 향후 10년간 이익이 35%, 수익은 10% 감소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네. 이 얘기는 뭐냐면 핀테크 기업들의 서비스 가격이 낮추면서 경쟁 심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핀테크 기업들의 기존 은행들에 대한 고객들의 요구하던 비용의 일부만 받고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은행들이 전통적인 분야에서 어쨌든 간에 트레이딩 분야가 아니면
핀테크는 트레이딩을 할 수 없으니까 트레이딩 분야, 그러니까 IB가 아니고서는 쉽게 이렇게 수익을 내기가 어려운 그런 아마 그 레드오션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주택 감정과 신용 조회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서류 절차 작업과 금융상품 판매로 22%의 자기 자본 이익률을 올렸지만 대차 대적 비상 충당금을 쌓아야 하는 대출 사업에서 6% ROE를 올리는데 그쳤다. 근데 이게 신용 조회 이런 거 같은 경우 되게 낮아지는 거 아니에요? 주택 감정 이런 게 다 그럼요. 그러니까 이런 서류 작업 절차가 간소화되기 때문에 네. 이런 그 은행에 대한 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맥킨지에서 보고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핀테크 기업과 싸우든지 브랜드를 내걸고 금융상품 판매에 주력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맥킨지가 아니라도 저희가 이 방송을 통해서 저나 이승훈 교수가 여러 번 지적했던 네.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맥킨지가 좀 더 말을 고급지게 하고 그죠? 간지란 말 일본말 하니까 멋있게 했지만 네. 내용으로 들어가면 저희 생각이랑 똑같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죠. 예를 들어 드리면 이번에 인터넷 전문은행에서 가장 깜짝 놀라게 제시해 준 거를 여러분 꼭 기억하신다 말씀드렸습니다. 뭐냐면 이것은 인터넷 전문은행을 설립하려고 추진을 하던 것도 큰 기대를 안 했던 것인데요. 카드업을 허용해 줬다는 게 가장 큽니다. 카드업. 그러니까 카드를 갖고 결제하는 거가 대한민국의 모든, 대한민국은 특히 카드가 발달한 나라가 되죠. 말씀드렸고 경험해 보시면 많지만 일본은 그렇게 카드가 많이 안 쓰거든요. 카드 안 받는 것도 많은데 우리나라는 뭐든지 카드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라면 하나 사 먹도 카드, 김밥도 카드. 요즘은 길거리 푸드트럭도 카드 많이 받잖아요. 네. 그래서 카드를 이번에 허용해줬다는 게 크게 돼갖고 두 번째는 그거랑 맞물려서 시행된다는데 계좌 이동제. 이게 지금까지 이제 약간의 그 일부 단계인데 내년 3월부터는 전면 허용되거든요. 대출까지 한 번에 끌고 오는 거거든요. 이게 상당히 큰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있겠고요. 그러면 나머지 기업들, 나머지 은행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겠죠. 너희들 지점 없는데 뭐 신뢰가 있겠니? 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 번 비유를 드렸고 저희가 키움증권에서 돈을 받고 하는 말이 절대 아니라 처음에 우리 10년 전, 15년 전 생각해 보세요. 2000년에 처음에 키움증권 생겼어요. 증권사에서 지점이 엄청 많았단 말이죠. 대우증권도 130개, 150개 갔고요. 현대증권 제가 알기로 한 170, 80까지 갔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진투자증권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한진투자증권도 한 20개 정도 됐을 겁니다. 근데 지금요. 한진투자증권 이름이 바뀌었죠. 메리츠로 바뀌었죠. 네. 메리츠 전국의 금융센터 몇 개예요? 몇 개 안 돼요? 대여섯 개인가? 서울에 한 2개 있고 지방에 2개, 한 5-6개밖에 안 될 거란 말이죠. 5개밖에 안 돼요. 5개밖에 안 돼요. 무슨 말이냐? 예전에는 다 욕하던 놈들이, 흉보던 애들이 쫓아가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은행에 들어가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은행은 앞으로 10년, 15년 동안 제가 한 20년 동안 구조조정할 겁니다. 은행에. 그래서 저는 은행에 취업하는 사람 반대예요. 예? 물론 거기서 은행도 안전하죠. 좋지만 엄청난 스트레스 많이 받을 거다. 구조조정. 그래서 그럼 불가피하죠. 지금 은행에 지점이 몇 개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KB금융 같은 경우 뭐 수백 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네. 제가 볼게 20년 안에 한 3분의 1로 줄지 않겠어요? 네. 3분의 1 이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튼 은행은 그만큼 힘겨운 싸움이 예상된다. 인터넷 전문은행이랑 같이. 그래서 물론 절대 금융 자산 규모로 보면 10년 후, 15년 후에도 제가 봤을 때 금융자산, 전체 자산 보면 아마 인터넷 전문은행이 미국이나 일본사에 보면 10%가 안 될 겁니다. 자산 기준으로 보면. 그렇지만 점유율로 보면 일반 개인들의 점유율로 보면 50%, 40% 정도 되지 않을까요? 30-40%? 그래서 그만큼 기존의 은행은 상당히 어려운 건 불가피하다라고 일단 보셔야 되겠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요번에 제 자료를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제 뉴스 하나 보여드리겠는데 앞서 핀테크 얘기했는데요. 지금 보면 이제 중국도 말이 많잖아요. 그죠? 중국도 네. 어렵다 하고 얘기 많이 하는데요. 돈 버실 분은 어디를 봐야 되느냐 하는 얘기를 보였어야 되는데 이거 뭐 여러분 다들 의견 중에 하나니까요. 월스트리트 전문가들한테 슬슬 조사를 해봤더니요. 브릭이 다 망했잖아요. 브릭스 다 어렵다고 얘기하잖아요. 브라질, 그죠? 러시아, 인도, 차이나 지금 있잖아요. 네. 인디아를 봐야 됩니다. 인도 올해 주가 10% 떨어졌을 거래요. 10%가 특히 최근에 많이 떨어졌는데요. 이 중에서 봐야 된다면 인도. 왜냐하면 인도는 내년도에도 경제 성장 8에서 9% 정도 보거든요. 그런 얘기 있는데요. 참고적으로 하여튼 해외 펀드, 지역별로 펀드 가입하신 분들은 지금은 인도 좀 보란 얘기가 많다. 저도 얘기하고 다니지만 저도 이제 외부 강의나 학교 강의할 때 보면 외국을 하나 찍어달라면 저도 인도 얘기를 하거든요.
인도버라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여튼 다양한 의견이 있다. 한국만 봐서는 안 되고 여러 나라를 좀 보면서 우리 시청자분들은 좀 균형감 있게 좀 보시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리겠고요. 하나 더 잠깐 보면 말씀드리면 어저께 전기차의 뭐 대표주자죠. 테슬라가 한 6개월 정도 지연됐어요. 6개월 지연된 모델 X를 이번에 이제 출시했어요. 그렇죠. 출시해갖고 튜스데이가 그러니까 오늘이 목요일이죠. 오늘이 지금 목요일이니까 캐나다 미국 같은 경우는 수요일이 되겠고요. 화요일 날 딜리버리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그 모델 X가 되겠는데요. 가장 세계에서도 가장 안전한 SUV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가 되겠는데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논란이 있는데요. 가격대는 상당히 비쌉니다. 출발 가격이 7만 불. 13만 2천 불이던데. 출발은 제일 저가요. 기본이 7만 불이고요. 웬만한 거 사는 사람들 좋게 하면 13만 불 얘기하는 건데요. 기본은 이제 7만 불부터 7만 4천 불 정도 시작합니다. 거기다 뭐 붙이고 해서 13만 원까지 되는데 상당히 이게 해갖고 뭐 SUV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테슬라의 뭐 주가를 떠나서 테슬라가 다른 어떤 기존의 업체들보다 2년 반에서 3년까지 앞서가고 있다. 그럼 뭐 다 서양에서도 유럽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일단 전기차에 대한 관심 하여튼 앞으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뭐 우리나라도 지난번에 한번 보세요. 하여튼 이거는 뭐 선호하거나 안 하시는 간에 지난 네이버에 한번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네. 그 경부고속도로 완주하기 이런 거 보시면 되니까 일단 그런 관심 있는 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분 여기까지 하겠고요. 2분은 잠시 후에 저희가 12시부터 다시 돌아와서 진행하겠습니다. 네네. 제 화면으로 해서 보겠습니다. 네. 팟빵을 일단은 들어가시면 되고요. 팟빵? 예, 팟빵을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네. 아이튠스가 됐건 어디가 됐건. 저는 뭐 지금 방금 뉴스룸을 들었던 건데, 팟빵을 설치하시고 나면은 여기서 팟빵에서 검색을 딱TV라고 해서 뭐 검색을 해주셔도 되고요. 뭐 두남자쇼라고 해서 검색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이 딱TV 관련된 이 팟캐스트가 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클릭을 하시고 이거를 이제 여기 밑에 보게 되면 구독하기가 있거든요. 구독 취소가 있고 여기 구독하기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게 업데이트 될 때마다 보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딱 한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방법으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돈 드는 거 아니죠? 네, 돈 드는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더 좋은 거는 사실은 여기 들어오셔서 후기를 남겨주시거나 그죠? 여기 이렇게 후기를 이렇게 남겨주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또 근데 거기 막 욕해도 상관없어. 욕해도 상관없어요. 욕해더라도 우리는 대응은 안 해. 네네. 한 번도 답글을 쓴 적이 없어 우리가. 네네. 그래서 여기다 쿨하게. 왜냐하면 한 번 안 쓰기 시작하니까 쓰면은 없어 보일까봐 계속 없어 보여.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달아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보게 되면은 뭐 별 있잖아요. 여기 위에 별 누르는 거. 별 누르는 거 돈 들어? 돈 안 들죠. 돈도 안 들어. 네, 별 꼭 눌러주시고요. 에브리싱 공짜네. 에피소드별로도 이거 별을 누를 수도 있어요. 네. 돈 안 들어. 이것도 이제 돈을 들지는 않습니다. 지난번에 잘 생각나는데 딱 한 종목 팟캐스트와 두남자 쇼가 카카오톡을 통해 시청 및 애청자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카카오톡 친구 찾기에서 트리플+를 검색해서 등록해 주시면 강연회 등 각종 안내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주식에 대한 각종 문의는 메리츠증권 여의도 금융센터 김성훈 과장에게 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2-6098-6320입니다.